상해라는 동네는 옛날에 오송이라는 이런 조그만 동네였고, 그리고 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견직물 같은 거 조금 하고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한 현이요. 우리말한 군 정도였는데, 인구도 몇만 명 안 되고 20만, 30만 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동네였는데, 영국 제국을 만드는 국가잖아요. 영국의 지질학, 영국의 이런 과학 기술이 대단하잖아요. 딱 상해를 보더니, 야, 이 지역을 좀 크게 만들면 정말 괜찮은 항구 도시가 된다. 그래서 상해 지정학적으로도 괜찮고 중간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기도 이렇게 좋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상해는 뭐라 하죠? 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말하면 탄. 탄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상해탄 할 때. 예. 우리 말하면 전라도 갯벌 같은 동네입니다. 갯벌. 쉽게 말하면 탄이는 갯벌 아닙니까? 사실 푹적푹적하고 그런 지역에다가 건물을 짓잖아요.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일반보다 3배, 4배 들어갑니다. 예, 이거 파는데 들어가야 되고 이거 하는데 그런 지역에다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지역에다가 중국의 황포강이 기적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상해 가면 황포강을 꼭 가세요. 1910년도부터 45년도 사이에 유럽에서 나오는 정말 좋은 건물들이 거기 다 나옵니다. 유럽의 은행, 아니면 호텔, 그런 것이 상해에 가면, 황포강에 가면, 상해탄에 가면, 황포강 주변에 정말 유럽한 데는, 뉴욕 한 데는 못 이기지만, 진짜 뉴욕 다음으로 가는 뷰가 좋은 근대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상해는, 극동의 파리, 동방의 파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유명했고, 건물들이 너무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근대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국의 우수성, 자기들이 훌륭하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중국에서 똥을 싸면 어디서 싸죠? 똥통에서 싸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마차에 실어가지고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항공에서 갖다 버리고 냄새 지도 가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영국은 오면 어떻게 하죠? 하수도를 만들잖아요. 상수도 하수도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쑥 씻은 일을 가잖아요.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전염병이 돌 때. 그래서 이 전염병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수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1910년부터 45년 사이에 상해는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다음에는 제일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고, 근대성의 근대 문화, 중국의 전통 문화가 아니라, 그래서 상해 사람들이 옷도 잘 입어요. 지금 보면 중국에서 옷 제일 잘 입는 사람이 상해 사람입니다. 중국에서는. 센스 있고, 굉장히 감각 있고, 그다음에 영어 잘하는 동네. 이게 바로 중국 상해래요. 그래서 북경 사람은 상해는 너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스개로. 상해 사람들은 또 북경 사람 촌놈 같은 것들 이렇게 왜? 옷도 못 입고 센스도 없고 만날 황제 밑에 있다고 식도하고 잘난 척하고 뭐 이런 말 하니까 그래서 북경하고 상해가 제일 잘 싸워요. 중국에서 서로 누구도 눈에 안 차는 것. 상해 사람 뭐 절보라고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문화가 없다고 뭐 이럴 정도로 그런 만큼 이런 것이 상해에서 조개지가 8개 생기잖아요.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경쟁을 하면서 상해가 굉장히 발전합니다. 아시아에서 양정강 때문에 그 장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다의 한 개 물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한 두세 번째로 아마존 다음에나 두세 번째로 큰 강이잖아요. 이렇게 쭉 나온 강인데 길도 길고 그 전쟁이 일어날 때 대부분 사람들 양자강 타고 나오면 남경을 빨리 점령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물류도 그렇고 그 장강이 주는 역할은 대단합니다. 중국 물류 시스템이 큰 동맥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남북으로는 대문화가 있고 동서는 양자강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중국의 동서남북을 관통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장강과 대문화였다면 세계를 관통하는 이제 바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훈련들이 내륙과 바다를 연결시키는 어떤 거점들이 항주, 상해 이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상해는 꼭 가야 돼요. 상해가 바로 양자강, 장강의 마지막에 그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해는 중국에도 핵심 도시고 세계적으로도 핵심 도시래요. 그래서 상해의 중요성은 내가 100번 강조하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꼭 가세요. 그리고 부동강이고 그리고 상해는 이제 아까 탄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평탄하지요. 그래서 수로는 많지만 이런 것들이 또 도시가 클 수밖에 없고 여기서 근대 개항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강조할 것은 요 부분입니다. 조개지 지역이 아까 도 얘기했지만 상해에서는 조개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중국에는 이전에는 그 과거 시험을 봤잖아요. 과거 시험을 봐서 이제 관료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중국의 유명한 무술 변법을 일으킨 사람 중에 짱지동이라고 해서 장지동이라고 이 사람이 양무운동을 했어요. 이름을 이제 양무운동 썼어요. 양무운동. 서양의 양자에다가 사물을 본다 무자에다가 양무운동. 이게 중국에서 제일 큰 근대화 운동입니다. 서구를 따라 배워서 배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빠른 속도로 거의 1920년 되면 상해가 진짜 일본의 다른 도시보다 다 초과할 정도로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상해만 볼 때게 진짜 유럽의 도시에 갖다 놔도 굉장히 비등비등할 정도로 컸다는 거죠. 1920년대, 40년대 사이는. 그래서 상해의 독특성, 이것이 상해 자체가 그 때문이 아니라 상해에 조개지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가는 문물도 그렇고 심지어 그게 돈 많은 사람 재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도시는 뭐 때문에 제가 돈이 있어야 발전하는 거래요. 건물은 무슨 좋은 건물이죠? 돈 많이 쓰는 건물이 좋은 건물이래요. 안 그래요? 서양에 성당 있잖아요. 그거 한 개 나라에 국부를 맡기고 돈 다 쓰잖아요. 안 그래요? 서양에 성당 하나 지면 200년, 300년 지은 거 많잖아요. 어떤 거는 뭐 500년 짓잖아요. 그 500년 다 전쟁이 나면 스탑하고 가면 돈 좀 생기면 갖다 서 계속 성당 짓고 계속 그 건물만 500년 짓잖아요. 그 건물이 돈이 제일 많이 쓴 건물 아니래요? 결국은 돈 싸움이라요. 예. 그래서 상해가 그 대단하다는 거는 뭐 기술이고 뭐 그거 쓸데없어요. 돈을 갖다 많이 발랐다는 거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 그래요? 거기다가 서구식 제일 좋은, 그 심지어 그 벽돌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동아시아에서 그 벽돌 못 만들어요. 유럽 벽돌하고 강도가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일본에서 좋은 벽돌을 만들려면 조개지의 건물들은 비행기로 유럽에서 가져온 건물들도 많고 배로 가져온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 건물 벽돌의 출처만 봐도 그 기술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그 명동성당 있잖아요. 여기 있고 여기 여러 가지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또 가능하게 그 기술들이 중국에서 교회 짓다가 발견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킨 벽돌 제조 공정일 거래요. 맨 처음에 짝퉁을 만들다가 다시 진짜로 만들고 그래서 다 서구 거 뺏기다가 그럼 중국 벽돌 없었냐? 아니요, 있었죠. 만드는 방식이 공법이 다르니까 다르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기술은 좀 뺏겨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포강이 1910년대 만든 건물이 100년이 지났는데도 너무나 단단하고 야무지게 있어요. 중국이 일반적으로 아파트 지으면 20년, 30년이면 다 굉장히 볼품이 없이 흉하게 변한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도 아파트 지나면 한 30만 지나면 흉하잖아요. 안 그래요? 50년 못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이런 것들이 뭔지 기술 이런 것들이 오래 갈 수 있는 것들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 항구 도시에는 그것이 많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부산에 엑스포를 무조건 해야 된다 막 주장하는 사람이었는데 엑스포 하면 달러를 한 550억 달러를 써요. 기본이. 예. 중국에서 한 650억 달러, 뭐 750억 달러 썼어요. 억 달러입니다. 이 돈을 쓰는데 기본이 있는 뭔가 하면 인프라를 다 바뀌지. 상해가 여러 가지 옛날부터 좋아서 오케이 동해. 근데 상해 엑스포 이후에 상해와 엑스포 이전의 상해 달라요. 엑스포 이후에 인프라가 너무 좋아졌어요. 예, 그 자체가 건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돈을 쳐발라요. 진짜. 그러면 항주는 몇 년 전에 한국이 G7 플러스 알파 G20 회의를 했어요. G20 회의를. 그 G20 회의를 하면 요구가 있어요. G20 회의 하면 5성급 호텔이 얼마 비준에 얼마가 있어야 되고 길이 얼마 있어야 되고 이게 다 도시에 대한 요구가 엄청 엄격해지죠. 그 정도 안 되면 못 해요. 우리 여기에 광주에서 G20 회의 못 해요. 안 돼요. 우리가 그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하면 그만큼 큰 도시가 되는 거예요. 돈을 쳐바르는 거래. 이렇게. 돈 바르는 게 좋은 거래. 나쁜 거 아닙니다. 굉장히 돈은 좋잖아요. 안 그래요? 한국 도시에서는 돈이 중요합니다. 금이 중요하고. 그런 만큼 이 엑스포를 하면 진짜 산업이나 인프라들이 많이 깔기. 그것이 올림픽 하면 미친다 하잖아요. 올림픽 근데 왜 하겠어요? 서울도 올림픽을 했기 때문에 올림픽 도시가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서울 올림픽 안 했으면 그 도시가 굉장히 후진 도시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돈 쓸 때도 필요하는 거래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도시가 어디다? 상해, 광주, 항주 이런 도시입니다. 결국은 돈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 도시를 만드는 돈을 잘 쓰는 멋지게 쓰는 이 항구 도시들이 이런 걸 잘해요. 돈도 잘 끌어오고
잘 투자도 잘 유치하고 물류도 교육도 잘하고 기술도 발전시키고 이런 걸 하면서 경제도시. 그래서 나는 그래서 상해, 항주, 광주는 무슨 도시다? 경제도시다. 이것은 정치도시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앞에서 말한 서안, 베이징, 개봉 이런 도시와 다른 맥락이다. 이거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만 비교만 할게요. 역사적으로 볼 때 광주는 해상 실크로드의 동방의 관문이다. 이렇게 이게 하나의 내용입니다. 항주는 내륙과 해상을 연결시키는 복합 거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상해는 뭐냐? 현대 해양 교역의 글로벌 허브 도시다. 아까 말했잖아. 수에즈 운하가 파면서 글로벌 도시가 전기기관이 나오고 이때 큰 도시가 됐다. 주요 시기는 이때는 이때 송원까지는 수나라, 당나라 알죠? 그 시기에. 이때 광주 핵심 도시, 제일 잘 나가는 도시고, 항주는 남송 이후에 전성기, 이때 임시적으로 수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대운하가 나온 시대고, 이때 남송 항주의 시대. 그러면은 근대는 이제 상해의 시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렇죠? 순서대로. 그래서 광주를 앞에 놔두고, 항주를 두 번째 놔두고, 상해를 이렇게 놔둬서 이 순서대로. 그러면 중국을 해양도시를 볼 수 있다. 지리적 역할을 볼 때 남중국해, 알죠? 중국에 요즘에 이 말 남중해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그 동네에 있는 해를 해서 인도양까지 항로의 출발점이고, 동중국해, 대운하의 교차점,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 한국과 무역하는 동중국해. 그다음에 양저강 하구, 내가 동서는 뭐가 있댔죠? 장강이, 양저강이 장강이거든요. 남북은 뭐가 있죠? 대운하. 이게서 여러 가지 컨테이너를 다 가지고 세계적으로 나가는 이런 상해. 핵심 품목은 이제는 향료, 보석 이거 수입하고 비단, 도자기를 수출합니다. 이게 루이비통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생산이 수출, 이걸 또 항주도 이렇게 하고 이거는 공산품입니다. 중국에 요즘에는 중국 제조란 말이잖아요. 중국 물건 안 선 데가 없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시대가 이렇게 돼서 당연히 이제 광주도 있지만 이렇게 기억하면 머리에 좀 쏙쏙 도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광주는 중앙 상갑주에 위치하여 남중국을 통해 동남아, 인도망을 나가는 출발점이고 중국 남부의 해양 진출기지이자 서방 세계와의 교역을 독점했던 역사적 관문입니다. 항주는 항주만을 통해 동중국의 접근성과 대운하 남단이 결합된 수륙 교통의 요지이고 대운하를 통해 중국 내륙 경제권과 해양 무역망을 연결하는 물류 집산지입니다. 상해는 양정와 황봉항이 만드는 지점에서 광대한 내륙 배후지와 태평양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태평양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중국의 연안의 중심이자 세계 해역망의 핵심 노드로 성장한 현대적 항만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계 도시의 공통점은 세 도시는 모두 해양 교역을 통해 부와 인구를 축적하여 상업, 금융, 수공업, 문화가 발달했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바다를 통한 개방성이 도시 발전의 핵심 동력입니다. 당연히 개방성이 생기면 돈이 모이죠. 네, 이제 항상 돈을 강조합니다. 각 도시는 서로 다른 시대의 배경과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고유하고자 차별화된 해양 교육 구조를 대표하는 모델로 성장했습니다. 광저는 이제 중국어를 썼습니다. 광저라고 전통 해상 실크로드의 남방 관문. 항저우는 내륙과 해양을 잇는 비단 도시. 상하이는 글로벌 컨테이너 항만 흡으로 하겠습니다. 결론은 2000년의 해양 무역 역사가 현대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형성했습니다.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네, 1호 오늘 특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